어제 서울 서부지법 투쟁 1주년을 맞아서 그 아주 훌륭하고 멋진 또 정말 뜨거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서부 자유변호사협회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진행을 맡으신 우리 유승수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사회고 예, 오늘은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우리 서부 변호사회, 서부 자유 변호사회 전부 몇 명이라고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자, 그렇게 모이기가 저도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서부 자유 항쟁 그 자체에 이제 사실은 변호사들도 감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끊임없이 저 좌파들로부터 고소 고발 당하고 있고 뭐 잊을만 하면 다시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라고 그러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사람이니까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에서 우리 서부 자유 변호사회 변호사님들 보면서 갑자기 진짜 위안이 되고 든든해졌어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서부 자유 변호사협회 창립총회 때 이제 고성욱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로 저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부에서 피냄새가 난다. 서부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또 우리가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우리 자유파의 거두이신 고성국 박사님께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어제 다시 또 오셔가지고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희야말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그래서 화면 하단에 진격의 변호사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으로 시작되는 예금주명 이하상 변호사 올려놨는데요. 제가 저도 예전에 한 40년 전입니다만 감옥살이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사정을 제가 좀 아는데 제가 어제 말씀 들으면서 정말 다시 느꼈어요. 우리 서부 자유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그야말로 꼭 필요한 차비 정도만 쓰고 나머지 이른바 변호사 수임료는 전혀 없이 지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사건은 좀 거의 그렇게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창졸간에 그 감옥을 가 계시고 아직도 나오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생활 형편이 좋은 사람도 감옥살이 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체 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 계좌로 일단 여러분들 좀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 진격의 변호사들 후원 계좌로 돈을 여러분들이 모아주시면 저거를 변호사들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직도 수영생활 하고 계시는 서부 투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들은 그야말로 저 차 타고 다닐 때 차비 정도라도 어쨌든 우리가 좀 보태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저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십사. 진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좀 거듭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사실은 어제 이제 우리 수감됐다가 만기 출소하신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과 사실 같은 심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액수가 얼마가 되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신 정성 자체가 수감 생활 하면서도 정말 힘이 됐다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셨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뜻을 표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용기를 얻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부러 사악한 이 종북주사파 정권이 우리 서부 투사들을 이른바 이 잡범방에다가 막 지금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대개 독방을 주거나 또는 이제 그 양심수들이 정치범들이 원할 때 잡범들과 함께, 제가 잡범이라는 표현은 그냥 교도소 용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일반수들과 함께 이제 홍거를 하게 하는데 대개는 독거를 원하면 독거를 시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일부러 좀 뭐 조폭들이거나 좀 이 죄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 방에 일부러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방에서 일상적으로 뭐 폭언 폭행이 자행되고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서 교도소 측에다가 잘 보여가지고서 뭐라도 좀 편의를 받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또 교도소에 일부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진짜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영치금 많이 넣어갖고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서 아는 거지. 뭐 네. 저는 사실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 밖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건드리질 못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가장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좀 핍박받는 사람들이 관심이 끊겨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냥 얼마가 됐든 막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정말로 그거 자체가 큰 힘이 됐다고 다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영치금 카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치금을 가지고서 뭐 요구르트를 사거나 빵을 사거나 이렇게 주문을 안 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에 한 5명 있으면은 한 10개 정도 사가지고 2개씩 나눠주고 그러면 적어도 그날은 좀 고생을 덜 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도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번 경우에는 제가 마음만 받겠습니다 안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진짜로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5,000원이라도 이 후원 계좌로 좀 돈을 모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 돈이 지금도 그 이 수영 생활로 정말 하루하루가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울 텐데 그 우리 이 자유 전사들한테 투사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교도소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유승수 변호사하고 대담 중에 저 후원 계좌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하상 변호사하고 유승수 변호사는 아예 대놓고 나 자유 변호사야 이러고 이제 다니시는데 서부 변호사야 이러고 다니시는데 그 일명 배린몸이라 그러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내란 형사사건 또 김영현 장관의 이른바 내란 형사사건의 변호사를 지금 맡고 계세요. 지금 그 재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선고가 이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체포 방해, 뭐 국무회의의 국무위원들 뭐 심의권을 침해했다, 뭐 등등의 공소 사실로 1심에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전주에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내란 사건, 내란의 공소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황당하죠. 이 모든 게 이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일반 이적 사건이라고 네. 뭐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김영현 장관 이렇게 또 재판을 어제 같이 이렇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윤 대통령께서 꼭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엇보다도 그 대통령 당신께서 그 5년을 선고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 막 온갖 언론에서는 뭐 얼굴이 붉어졌다, 뭐 선고받았으니까 뭐 큰일 났다 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정말로 대통령께서는 정말 걱정하시는 부분은 본인이 5년 받은 건 아무런 개의치 않으시고 담대하게 그냥 항소하고 또 계속 싸워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 지금 그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치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재판에 있어서의 증거 재판주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어제 유정화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증거 신청을 다 기각했습니다. 다. 그 재판에서 예.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걱정이 앞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예, 네네. 말씀하시죠. 이어서 그 계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계속 이제 그 특검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민주당 뭐 이런 잡것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국무위원회 심의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사전에 알려서 뭐 했다 네.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그에 대한 특별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수차례 말씀을 해주신 바도 있지만 사실 국회에서 어떤 그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시면은 네. 거대 야당 당시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를 수단으로 해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있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엄이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 전달이 최대의 목표인 것이지 어떤 군 병력으로 대한민국을 물리력으로 장악하는 것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쨌든 계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잘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뭐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도 수없는 정보들이 사실 밖으로 새나가서 민주당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던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차대한 메시지 계엄을 하면서 이걸 갖다 미리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선동질과 날조에 익숙하고 그것에 능한 민주당이 어떻게 그 좌익 국민들을 선동해서 나라의 혼란을 일으키고 또 그에 따라서 대규모 병력이 정말로 그때는 필요한 그런 상황이 초래될지는 뭐 누가 봐도 뻔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번 계엄의 생명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 그 김건희 여사한테도 보안을 지켰던 거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이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 날이었어요. 어차피. 네. 예, 그런데 네. 그날 국무회의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얘기를 해버리면 예. 계엄을 할 때까지 그 얘기가 안 나갈까요? 100% 그렇죠. 나가죠. 예, 그렇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후에는 최소한의 병력만이 투입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이나 이런 그 내란몰이 세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 내란몰이를 할 만큼의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으니까 군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장갑이나 뭐 장갑차나 탱크를 동원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거나 네. 뭐 저격수가 배치됐다거나 이런 식의 날조와 선동밖에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그 병력의 동원은 계엄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최소한의 군병력을 통해서 당연히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당시에 네. 폐악질을 하는 주체는 야당이고 국회였습니다. 예산 폭거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야당과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선포문이 나갔을 때는 당연히 국민들 또한 국회를 비판하거나 어떠한 야당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뭐 명확하게 적이라고 언급은 안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계엄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에 해당하는 야당을 지키기 위해서 군 병력 최소한을 투입한 겁니다.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른바 내란 사건 형사재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또 김영현 장관과 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증인으로도 불려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법정에서 계속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런 취지로 왜 계엄을 했고 왜 그것을 보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됐고 왜 최소화시켜서 계엄군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는 이제 일반이적 사건인데,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외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보시는 관점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재판 모두가 그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내리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진짜 5년이 선고된 그 체포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도 마찬가지로 계엄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성립할 수 없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미리 이렇게 5년이라는 유죄를 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 사법부를 압박하겠다. 네. 이런 식의 그 전체적인 계획과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꼭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제가 진격의 변호사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십사 이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했다고 지금 댓글로 지금 올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님은 이런 사연을 슈퍼챗으로 알려주셨는데 진격의 변호사에 어제 택시 수익금 전액을 후원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손님이 너무 적은 액수라 죄송합니다 그러셨는데 정말 우리 감사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님 경주에 아미고 본부장 하시면서 이제 택시 운전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택시로 번 돈을 전액 조금 전에 진격의 변호사 계좌로 후원을 했다고 알려주셨고 보통 이렇게 슈퍼챗을 하면 다른 분들도 이제 릴레이 슈퍼챗을 하시는데 오늘만큼은 릴레이 슈퍼챗 대신에 우리 진격의 변호사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십시오. 서부 투사들에게 또 지금도 수영 생활을 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의 전루들에게 조금이라도 영치금 형태로라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슈퍼챗 대신에 후원 계좌, 진격의 변호사 후원 계좌로 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늘 재판 때문에 정신이 없으셔서 지금 사실은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보내드릴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단식 6일차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쌍특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 상황에서 이른바 중진이라는 것들이 한동훈한테 뭐 호소를 해서라도 장동혁 대표 이 단식 투쟁 현장에 나가서 화해를 시키자 뭐 이따위 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싸웠나요? 왜 화해를 하지? 예, 한동훈이가 무슨 녹화 영상으로 무슨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생각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네.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이게 단식과 희생의 힘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게 뭐 인간이라면 이런 상황을 보고 사실은 가장 감동을 주는 거는 어떤 성취가 아니거든요. 희생입니다. 사실은. 예, 그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의 감동을 주는 것은 희생인데 본인이 희생을 하고 사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때도 네. 그 본인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이것을 정말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떤 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나 김용현 장관의 재판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침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시작된 단식이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식 자체가 진행이 되면서 그 단식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입을 꾹닫하게 하는 입 꾹닫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을 여는 자들이 있죠. 있어요. 예. 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시오패스라고 그럽니다. 소시오패스구나. 난 예. 뭔지 몰랐어. 도대체 저것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배현진도 그렇고요. 예. 뭐 여러들이 이제 막말을 막 쏟아내는 이런 게 막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도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라는 게 있고 기본적인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 깡그리 무시하고 지 할 말만 하는 겁니다. 지 할 말. 네. 이게 바로 이제 반사회적이고 바로 우리가 이제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아하. 심지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뭐 조롱하려고 하고 있지만 네. 그 조롱이 사실은 그 조롱에서 묻어나는 게
겁먹음이 묻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미 이렇게 아하. 해서 예. 계속해서 국민들이 장동혁 대표 정말로 잘못돼서 국민들이 저것에 대해서 뭐 동정심도 느낄 수 있고 저 희생 정신에 감복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걱정을 벌써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 국민의힘 내의 이 소시오패스들은 그런 생각들이 없죠. 왜? 아하. 애초부터 성격 장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타인의 감정이나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전혀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을 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한동훈과의 무슨 화해 요구라고 싸운 게 아닙니다. 싸운 게 아니에요. 무슨 동네 싸움 하듯이 이게 싸웠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삐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삐진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당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고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에 동조하고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또한 징계가 되어야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중요한 재판이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 19일에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그 전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재판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 이상 잡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좀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재판부가 사법부가 법치주의에 따른 판결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권력에 그 알량한 이재명의 권력에 굴복해서 내란몰이라는 결론을 내는 사법부가 될 거라고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만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서부전선 유승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 함께하는 사이에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진경의 변호사 후원 계좌로 후원했다고 댓글을 올리셨고요. 댓글을 올리지 않으시고 후원하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이 진경의 변호사 후원 계좌 서부 전사들 그리고 지금도 옥중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우리의 전우들에게 가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수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